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짓고 조용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은 다릅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 잘못된 이해와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경우 해결 방법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몸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40% 이상이 발기력 저하를 경험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치료나 관리 자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빈뇨의학회와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는 이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기력은 혈류신경 근육,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협력 작용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자극과 관리에 반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한 63세 남성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약을 복용했지만 두통과 심기항진 때문에 중단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혈류의 흐름과 골반 부위의 긴장이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리와 짧은 자극만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던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 임상과 연구에서 확인된 하루 단 2분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한 부위, 그러나 발기력의 핵심 통로가 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저는 화면 너머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실제 환자처럼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부위.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건강식품도 챙겼고 운동도 조금씩 해봤다고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말 중요한 한 지점은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부위가 바로 회음부입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작은 영역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발기력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골반저근이 모여있는 중심부이며 음경으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위의 긴장과 순환 상태가 발기력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국의 한 비뇨의학 학회지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의 상당수가 골반저근의 만성 긴장과 혈류 저하를 보이며 이는 발기 지속력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나이나 호르몬만을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훨씬 더 정직합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어떤 자극도 충분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65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회음부와 골반 주변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었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회음부 자극을 하루 1분씩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납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등을 대고 누우는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회음부 중심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강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작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며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과한 자극입니다. 올바른 느낌은 따뜻해지고 풀리는 듯한 감각입니다. 이 짧은 자극은 골반저근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조급해야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 마사지는 성과를 강요하는 행동이 아니라 몸에 이제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한 배려에 반응합니다. 하루 단 1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류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 그 혈류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위는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의 근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 활력의 근원, 조용히 지쳐가고 있던 곳. 회음부의 긴장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선생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힘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발기력은 혈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혈류를 유지하고 몸 전체의 활력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환과 음낭입니다. 고환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발기력뿐 아니라 근육뼈, 에너지, 기분, 자신감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중요한 기관의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꽉 끼는 옷, 복부 비만은 음낭 주변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고 이는 호르몬 생성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관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중년 이후 남성에서 음낭 온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생각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드리려 노력합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고 환경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발기력 저하뿐 아니라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연령 대비 낮은 편이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물보다 먼저 음낭 주변의 순환과 긴장을 개선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리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1분 손으로 부드럽게 음낭 피부를 마사지하며 혈류를 깨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손으로 고환을 감싸듯 받쳐줍니다. 쥐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음낭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온기와 리듬입니다. 피부와 주변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듯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을 고릅니다. 이 짧은 자극은 국소 혈류를 증가시키고 열이 고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환자분은 3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발기력 자체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기분이 조금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하루아침에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관리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서서히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사지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젊음을 억지로 되찾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존중하며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통해 단순한 성기능을 넘어 전반적인 활력과 자신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연결,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혈류도 열렸고 호르몬 환경도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긴장과 불안 때문에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아니라 몸을 지휘하는 신경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몸은 준비되었는데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회음부의 순환을 개선하고 음낭 주변 환경을 돌보기 시작했는데도 선생님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또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는 몸을 탓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몸이 아니라 마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혈관 반응이 아닙니다. 물론 혈류와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스위치는 신경계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불안, 긴장, 걱정이 커질수록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혈관 상태가 좋아도 발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연관된 국내 연구에서도 중년 남성의 발기장애 상당 부분이 구조적 문제보다 만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몸을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때 몸은 생존을 우선시하고 생식 기능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한 61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검사 결과는 비교적 양호했고 마사지 후 신체 반응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몸보다 먼저 반응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연습을 권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을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은 심박 변이도를 개선하고 이는 곧 자율신경 균형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환자분들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호흡은 발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몸에 머무르기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결과에 집착합니다. 단단해졌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실패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미래로 도망가 있고 현재의 감각은 사라집니다. 몸은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하며 호흡할 때 손의 온기 피부의 감촉, 서서히 풀리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의 긴장을 푸는 정박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무를 때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은 이 연습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머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발기력의 변화도 있었지만 더 큰 변화는 불안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회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혈류의 길을 열고 호르몬 환경을 돌보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좋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사지와 호흡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데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는 절대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 환경이 그 노력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기력은 한 가지 행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방식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중장년 남성 진료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서 보내며 밤에는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평균 좌식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골반 주변 혈류를 서서히 둔화시키고 이미 풀어주고 있는 회음부와 음낭 주변에 다시 긴장을 쌓이게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67세 환자분은 매일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 좋아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생활을 들어보니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움직임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천천히 집안을 몇 분 걷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관리의 효과가 훨씬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 회복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수면의학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지속되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몸을 풀어주고도 아침에 개운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이야기한 호흡을 침대에서 몇 분만 더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발기력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준비 과정입니다. 몸이 밤에 회복해야 낮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소량의 음주는 흔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소량 음주는 골반 혈관의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간지 건강면에서는 60대 이상 남성의 규칙적인 음주가 발기지속력 저하와 연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실린 바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이 아닌 가끔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립감입니다. 은퇴 후 대화가 줄고 감정을 나눌 대상이 사라지면 몸은 점점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성기능에도 연결됩니다. 발기력은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관리가 헛되지 않도록 그 효과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생활의 조정이 더해질 때 지금까지의 노력이 비로소 몸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궁금해야 하지만 쉽게 묻지 못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몸의 신호일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기 반응이 느려지고 예전보다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변화입니다. 대한빈요의학회와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듯 노화에 따른 성기능의 변화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침 발기가 줄어들고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한 가지를 함께 봅니다. 변화의 속도와 양상입니다. 만약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느낌의 약화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와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기력 저하와 함께 쉽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전신 피로가 늘어났다면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과 의료보고에서는 발기력 저하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합니다. 음경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혈류 변화가 심장이나 뇌보다 먼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 절대 공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몸이 조용히 미리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라고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뇨와 혈압입니다.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은 혈당과 혈압은 신경과 혈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발기력 저하와 함께 손발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약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갔다가 약부터 먹으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진료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성기능 문제는 생활습관, 신경계 상태, 혈관 건강을 함께 보며 접근합니다. 진료는 통제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병원 문턱을 넘기까지 몇 년을 망설이셨습니다. 막상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지금까지 해오신 관리가 옳은 방향이라는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료가 끝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저는 그 안도감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마사지와 호흡 생활에 작은 조정을 4주에서 6주 정도만 차분히 이어가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조금씩 따뜻해지고 반응이 살아나며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변화가 전혀 없거나 다른 불편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발기력은 남성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 건강의 한 부분이며 삶의 질과 연결된 지표입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젊음을 억지로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 2분의 마사지 몇 번의 깊은 호흡,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돌보는 생활. 이것은 지금의 몸과 화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몸을 바꾸지만 회복의 가능성까지 지워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이 그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